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폴더블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에 놀라고 또 가격에 두 번 놀라는 폴더블폰인데요. 요즘에 삼성전자, 화웨이, 모토로라까지 폴더블폰 신작을 공개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경쟁사들도 앞으로 폴더블폰 어떤 형태로 출시를 할까, 이 부분까지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갤럭시 폴드 얘기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갤럭시 폴드, 특히 중국 시장에서 완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 4차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2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하죠.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거든요. 놀랍죠? 그런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회 판매 물량이 한 2만 대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2만 대 팔아갖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구매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 이어서 출시한 화웨이의 메이트 X, 이것도 역시 관심을 모으면서 완판 행진에 동참을 했고요. 다만 이것도 물량이 한 수백 대에 그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완판했다라고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의 관심은 폴더블폰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갤럭시 폴드하고 메이트 X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접는 방식인데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인폴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고, 화웨이의 메이트 X 같은 경우에는 아웃폴딩 방식입니다. 바깥쪽으로 접는다는 건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인폴딩 방식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더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가격 비교를 해봐야겠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 중국 판매가 기준으로 LTE용이 출고가 15,999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65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9일에 5G용 갤럭시 폴드 W20 5G를 공개했는데 2만 위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메이트 X는 5G 전용으로만 나왔는데요. 가격이 16,999위안, 우리 돈으로 282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200만원 후반대의 폰인데도 불구하고 메이트 X와 관련해서 좀 황당한 이슈가 있었죠. 이 화웨이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메이트 X 주의사항으로 영하 5도 미만에서는 구부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그만큼 저온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영하로 떨어지고 있고, 한겨울 되면 영하 17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영하 5도에서 구부리지 말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사실 폴더블폰이 지금까지 스마트폰에 비해서 저온에서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적정 보관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 사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하 5도는 좀 심했잖아요. 아무튼 이게 하나 이슈였고, 그리고 메이트 X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구글의 정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만 메이트 X가 출시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화웨이 측에서는 단말기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외신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구글의 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제조사들의 폴더블폰 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모토로라가 폴더블폰을 깜짝 공개했어요. 내년 1월에 공식 출시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무엇보다 눈길이 가는 건 모토로라의 폴더블폰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접히는 방식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했었던 방식과 같은 거죠. 특히 가로로 접게 되면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옛날 그 모토로라의 레이저폰, 다들 기억하시죠? 그 레이저폰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지금 구현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레이저폰에 대한 향수가 좀 있잖아요. 저도 옛날 학생 때였을 때 레이저폰은 좀 돈 있는 애들이 갖고 다니는 폰이기도 했었고, 그 뭔가 탁 접혔을 때 나는 소리부터 해서 뭔가 간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폴더블폰에서도 그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컴팩트한 사이즈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토로라의 폴더블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폈을 때는 보통의 스마트폰 크기 6.2인치가 되고요. 이걸 이제 반으로 접었을 때는 옛날 그 레이저폰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바깥쪽에는 2.8인치 퀵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도 당연히 언젠가는 폴더블 폰을 내놓겠죠. 지금까지는 듀얼 스크린 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길을 고수해 왔는데, 사실 보면 LG전자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폴더블 폰 관련한 특허를 지금 출연해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곧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LG전자가 낸 특허를 보면 특이하게 LG전자는 이 2번 접는 폴더블 폰 특허 디자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폴딩 한 번, 아웃폴딩 한 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2번을 접게 되다 보니까 이걸 다 폈을 때는 태블릿 PC 크기까지 되는 거고요. 화면은 3분할, 힌지는 당연히 2개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다만 이건 아직 실제로 나온 건 아니고 특허 디자인 출원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관심이 많으실 애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현재도 아이폰 11 인기가 좋고 잘 나가고 충성도는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언제부턴가 아이폰의 예전만큼의 그 혁신이 사라졌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요. 애플도 역시 폴더블 폰 관련한 특허는 출원을 했고요. 최근 코닝이라는 회사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접을 수 있는 강화 유리에 투자를 하고 이걸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폴더블 폰은 접었다 폈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은 화면이 강화 유리가 아니라 PI 필름이라고 특수 필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스마트폰 화면이 완전히 평평하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그 가운데 접히는 부분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굴곡도 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내놨는데 그게 강화 유리로 만든 거다. 그러면 이건 다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유리가 접혔다가 다시 펴진다? 이거 상상만 해도 새롭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지만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과 관련한 신제품을 공개하고 또 출시할 텐데요. 과연 어떤 기술력과 어떤 형태로 우리들의 눈과 또 경험을 즐겁게 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2, 3년 쓰고 또 바꾸게 되는 스마트폰인데 이걸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산다는 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최대한 많이 쓰고,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폴더블 폰으로 옮겨가지 않겠어요? 가격도 좀 다운되길 바라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관계로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니까요. 한 번씩만 또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